밤이 가라앉은 골목에 바람만 드나들었다. 멈춘 시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봉투 한 장이 발끝에 툭 채였다. 그걸 본 사람은 있었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안다고 믿었다. 다음 날 누군가는 문을 콱 닫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문이 이제 열리지 않을 거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야기는 그 조용한 툭 하는 소리에서 시작된다. 새벽 공기는 마른 종이 냄새와 함께 골목을 흘렀다. 카트 바퀴가 낮게 긁히는 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다. 누군가는 커튼을 걷어 움직임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다시 커튼을 내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멈춘 시계는 손목 위에서 얌전히 누워 있었다. 초침은 오래전에 멈췄지만 그 위로 눈길이 닿을 때마다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다. 건물의 3층 왼쪽에서 두 번째 창문. 그곳을 한동안 올려다보았다. 창문 안쪽 커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끈하게 내려와 있었고 그 경계에서 바람이 얇은 주름을 만들어냈다. 눈으로 본 사람은 많았지만 왜 그러는지 궁금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멀리서 둔탁하게 울렸다. 뒤이어 구둣발 소리가 마른 계단을 툭툭 내려왔다. 여기 또야. 이 시간에 목소리는 졸음을 덜어내려는 사람의 짜증과 익숙함이 만든 무심함을 함께 품고 있었다. 쓸고 닦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여기 자꾸 어지르면 곤란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가슴께로 조금 더 끌어당겼다. 봉투의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고 가장자리는 비에 젖은 적이 있는 듯 색이 진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집에 가는 길을 서성이던 아이였다. 아이는 카트에 기대어 뭔가를 훔쳐보는 듯했다. 그거 되게 오래된 거네요. 시계가 왜 안 움직여요? 아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으로 시계 유리를 살짝 톡 건드리고는 휙 물러섰다. 유리 표면에 잠깐 번진 거리의 네온이 금세 지워졌다. 그 시간 건물 안쪽에서도 작은 일이 있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종이가 뒤척이는 소리, 누군가 전화기를 들어 올리고 다시 내려놓는 소리. 그런 소리들은 늘 일어나는 일과 아무렇지 않게 섞여 지나가지만 돌아보면 꼭 그날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문 앞에 선 구둣발의 주인은 이제 난처함을 짜증으로 바꾸려는 참이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요. 다들 말은 못해도 불편해합니다. 물건 떨어뜨리지 말고요. 특히 쓰레기 더미에 중요한 적 끼워놓는 거. 그거 치우는 사람도 생각해야죠. 그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봉투는 무게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존재를 주장했다. 마치 이름을 숨긴 채 이름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표정 같았다. 아이의 시선이 봉투와 시계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안에 뭘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 비밀은 들려주지 않을 때 더 크게 들린다는 사실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건물 앞 CCTV의 작은 불빛이 깜박였다. 그 불빛은 감시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 말고도 누군가의 시선이 이 골목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징표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메라가 무엇을 보았는지 관심이 없었다.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고 믿는 동안에만 감시가 편안해지니까.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골목의 소리들이 늘어났다. 커피를 내리는 증기의 쉬익, 배달 오토바이의 웅웅, 신문이 문틈을 때리는 답답한 소리. 그 사이로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컥 하고 튀어나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새카맸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 보면서 여기는 사유지예요. 이해하시죠? 말끝은 부드러운 척했지만 매끄럽게 닦인 신발의 앞코는 이미 대화의 자리를 좁혀놓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창문은 여전히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말해주지 않는 것이 곧 말이 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쌓인 시간은 그 침묵에 윤곽을 부여하기 마련이다. 손목 위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멈춤이야말로 그가 기다려온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이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줘요. 이런 거 보기 안 좋아요. 정 안 가시겠다면 경찰 부를게요. 부르세요. 짧은 대답은 돌멩이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했지만 멀리 갔다. 신발 앞코가 잠깐 멈췄다가 더 한 발 다가왔다. 지금 뭐라고요? 부르세요. 기다릴게요. 그 사이 아이는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에 시계와 봉투, 그리고 신발 앞코가 함께 비쳤다. 골목의 빛이 조금 흐릿해졌고 누군가 먼 발치에서 기침을 했다. 경비가 나타났다.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주변을 훑었다. 아침마다 보이시네. 정리하고 가세요. 부탁드려요. 경비의 말은 간청과 훈계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그 어색한 온도는 이 골목을 지탱하는 무기였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책임을 미루는 방식. 그는 봉투를 잠깐 내려다본 뒤 카트의 손잡이를 고쳐 쥐었다. 종이 꾸러미가 은근한 소리를 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서랍이 또 한 번 열리고 닫혔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같은 소리는 때로 전혀 다른 의미를 품는다. 듣는 귀가 달라지면 소리도 달라진다.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왜 맨날 여기서 계세요? 저 창문에 누구 계신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침묵은 질문을 오래 살게 만든다. 살아남은 질문은 언젠가 길이 된다. 그는 시선을 낮춰 시계를 쳐다보았다. 안 움직이는 초침 위로 먼지가 한 줄 쌓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그 먼지를 털어내진 않았다. 먼지는 시간이 남긴 손글씨다. 지우면 읽을 수 없다. 해가 떠오르자 골목은 바쁘다는 표정을 차려입었다.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스치며 인사를 생략했다. 그 와중에 문이 한 번 크게 닫혔다. 확 하고. 그 소리는 누군가의 기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리를 규정하려는 작은 폭력이었다.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은 늘 표정이 깔끔했다. 이런 거. 다음부터는 과태료 나갑니다. 말로 할 때 갈 수 있을 때 가요. 그는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천천히 돌렸다. 골목의 바람이 등줄기를 스쳤다. 카메라 불빛이 한 번 더 깜박였고 아이는 그 불빛을 따라 고개를 기울였다. 저거,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못 보게 하지? 아이의 혼잣말 같은 말은 오래 남았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건 보지 않기로 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가 마침내 움직였을 때 바퀴가 바닥의 이음새를 타고 덜컹거렸다. 그 진동이 손목으로 전달되었고 시계 유리 밑에서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초침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자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줬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때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왔다. 향수가 강했고 구두는 새 것처럼 광이 났다. 발걸음의 속도는 자신감과 비슷했다. 여기 또 이러고 있네. 말했잖아요. 정리하고 가시라고.
이 봉투.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쓰레기 봉투면 쓰레기통에 넣는 게 맞잖아요. 발끝이 봉투를 살짝 밀었다. 종이 속 공기가 흔들리며 낮은 숨을 토했다. 손대지 마요.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다. 여기 공공장소예요. 손대지 말라니. 누가 누구한테. 발끝이 한 번 더 봉투를 밀었다. 종이 모서리가 바닥을 스치며 얇은 긁힘 소리를 냈다.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성큼 나왔다. 그만하세요. 뭐라고? 그만하시라고요. 짧은 침묵이 골목의 공기를 붙들었다. 커피 향과 배기음, 누군가의 알람 소리가 그 침묵 밖에서만 떠다녔다. 그는 봉투를 다시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손잡이를 쥔 손등에 혈관이 가늘게 솟았다. 시계 유리 위로 햇빛 한 조각이 물들었다 사라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먼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다. 그날 오전 문은 여러 번 열리고 닫혔다. 누군가는 창문을 조금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서랍은 평소보다 많이 열렸다. 그리고 저녁 무렵 봉투는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동안 듣지 않던 소리들을 듣게 될 것이다. 문 여닫는 소리, 종이 펼치는 소리, 누군가의 짧은 한숨 소리. 그 소리들이 겹쳐질 때 처음으로 이 골목에 진짜 시간이 시작된다. 해는 이미 높은데 초침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그는 창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다보고 발길을 돌렸다. 바퀴가 또각또각 바닥의 결을 읽으며 움직였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다. 타이밍을 잘못 고른 웃음은 종종 제 주인을 곤란하게 만든다. 오늘은 아니었다. 아직은. 골목이 모르는 척 다시 분주해질 때 CCTV의 불빛이 한 번 더 깜박였다. 기록은 늘 말이 없고 말이 없는 기록은 나중에 말을 한다. 그때쯤이면 누군가는 오늘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시계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딱 하고 움직였다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골목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트럭이 커브를 돌 때마다 바퀴가 포장도로를 긁는 소리가 깊게 울렸다. 커피숍 문이 열리고 자동문 센서가 짧은 삑 소리를 냈다. 문 여닫는 소리는 일정했지만 그 안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일정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지각했고 누군가는 여유로웠다. 누군가는 오늘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모른 채 지나갔다. 건물 안에서는 서랍이 또 한 번 열렸다. 종이의 마찰음이 짧고 분명하게 울렸다. 뒤이어 전화기가 들렸다가 내려놓아졌다. 누구의 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련의 소리들은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무언가를 점검하는 듯한 리듬이었다. 그 시각,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경로, 똑같은 창문. 손목의 시계는 여전히 멈춘 상태였지만 창문을 올려다보는 시선에는 하루 사이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습관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집착이라 부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제와 같은 구둣발이었다. 발소리는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계단을 내려왔다. 또 오셨네요. 목소리는 어제보다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깔린 뉘앙스는 분명했다. 반복되는 상황에 익숙해졌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익숙함이 주는 권위감. 여기서 매일 이렇게 계시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창문만 계속 보고 계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대답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러다 가실 거죠. 발소리가 뒤로 멀어졌다. 문이 다시 닫혔다.
문틈에서 새어나온 커튼의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창문에 닿았다가 사라졌다. 조금 뒤 익숙한 발소리가 다시 골목에 나타났다. 아이였다. 손에는 빵봉지가 들려 있었고 신발 앞코엔 흙이 조금 묻어 있었다. 아이는 카트 옆에 조심스럽게 섰다. 또 오셨네요. 어제도 이 시간에 계셨잖아요. 매일. 이렇게요? 저 창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창문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커튼은 여전히 내려와 있었다. 햇빛이 커튼 끝단에 닿아 얇은 선을 그렸다. 아이는 그 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이상하게 저 끝에만 빛이 들어오네요. 맨날 저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오늘만 그런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는 봉투를 한번 쓰다듬었다. 봉투 안쪽에서 종이의 얇은 접힘이 느껴졌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끼어들었다. 짧고 날카로운 경적음이 골목 벽을 타고 퍼졌다. 배달원이 건물 앞으로 와서 경비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3층 맞죠? 네네 거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천천히 무겁게 닫히는 문이었다. 아이의 시선이 그 소리를 따라 올라갔다. 3층. 입안에서 굴린 단어는 공기 중에 흩어졌다. 아이는 다시 그를 돌아봤다. 진짜 거기 누가 계세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만 있었지만 그 단순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선 말하는 사람이 괜히 조심스러워진다. 그 순간 건물 안에서 또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길고 묵직했다. 마치 오래 닫아둔 무언가를 꺼내는 느낌이었다. 아이가 창문을 향해 고개를 다시 들었다. 또 났어요. 그 소리. 어제도 이 소리 들렸어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들었다. 아이는 그의 시선 끝에 있는 창문을 따라 바라봤다. 커튼은 미동도 없었다. 햇빛의 선은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다. 골목 반대편에서 구둣발이 또 들려왔다. 어제와 같은 사람. 오늘은 아이의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직도 계시네. 참, 대단하시다. 그 창문에 뭐가 있길래 맨날 그렇게 쳐다보세요. 참, 묘하네. 여기 오시는 건 자유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말끝마다 얇은 경계선이 숨어 있었다. 무언가를 끊어내려는 듯한 말투였다. 그는 봉투를 다시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손목의 시계가 빛을 잠깐 반사했다. 그 순간 아이가 낮게 말했다. 시계. 또 멈춰 있네요. 원래부터 멈춘 거예요? 아이는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묘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눈치챈 아이처럼. 구둣발 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엔 커피향과 엔진 소리만이 남았다. 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저기, 진짜 매일 이렇게 서 계시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뭔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까요? 아이의 말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골목에 흩어진 공기 사이에 조용히 하나의 물음을 심어놓고 갔다. 그날 오후 경비실에선 짧은 대화가 오갔다. 그분 또 오셨어요. 아침마다 그러신다면서요. 창문만 뚫어져라 보시던데. 이상하긴 해요. 별일은 아니겠죠. 글쎄요.
말은 그렇게 끝났지만 경비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그리고 그날 밤 건물의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렸다. 3층 왼쪽에서 두 번째 창문.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골목을 지나던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봤다. 그 창문에서 들려온 건 아주 작고 낮은 서랍 닫히는 소리였다.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소리. 하지만 그는 매일 그 소리를 기다려왔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 멈춤은 곧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식이 될 것이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러나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금의 흔적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햇살이 골목을 따라 천천히 스며들었다. 하루의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신문이 문틈을 때리는 소리, 자동문 센서의 삑 소리, 트럭의 낮은 진동음.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가는 동선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얇고 길게 퍼져나갔다. 그분 오늘도 오셨어요. 또요. 매일 저기 서 계신데요. 무섭다. 거기 3층 창문만 계속 본다면서요. 글쎄요, 경비말로는 하루도 안 빠진대요. 그럼 뭐야? 도둑질하려는 건가? 그 나이에요. 에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짧고 낮은 목소리들이 골목벽을 따라 흩어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들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소문은 공기와 비슷해서 누구도 정확히 시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느새 모두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카트를 밀고 건물 앞으로 왔다. 창문을 올려다보는 눈길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주변의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출근길 사람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그를 쳐다봤고 짧은 속삭임들이 그가 지나간 자리에 따라붙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처럼.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어제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종이 포장지가 바스락거렸다. 오늘도 오셨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요 며칠 계속 같은 시간에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는 괜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한 말이 무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똑바로 올려다봤다. 커튼은 오늘도 깔끔하게 내려와 있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며 얇은 소리를 냈다. 아주 가느다란 휘파람 같은 소리였다.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눈썹이 흔들렸다. 아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 소리 나지 않았어요? 바람인가? 근데 이상했는데. 아이는 고개를 들고 창문을 한참 바라봤다. 자신도 모르게 발끝이 바닥을 긁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며 이야기를 나눴다. 경비실에서 들었어. 그 노인 이상하다던데. 맨날 거기서 서성인다면서.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른다잖아. 쓰레기 모으는 거야 그렇다 쳐도. 그 창문은 왜 그렇게 봐? 3층에 뭐 있대? 모르지. 근데 저런 거 요즘 위험하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음색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다시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또 났다.
이번엔 관리인의 구두발이었다. 여기 또 계시네요. 며칠째 이러시면 다른 분들 불편해 하십니다. 특히 3층 세입자들이 요즘 좀 예민하거든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관리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 시선은 마치 오래된 벽의 균열을 찾아내려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올라가다 잠깐 멈추는 특유의 덜컥하는 소리. 골목 안의 공기가 그 순간 잠깐 멎은 듯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건물 안쪽을 바라봤다. 3층. 또 올라가네요. 매일 저 시간쯤에 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의 눈이 아주 잠깐 아이를 향했다. 짧은 눈빛 교환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는 이유 없이 등을 곧게 폈다.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은 카페, 경비실, 가게 앞 등 여기저기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저 노인 진짜 이상하지 않아? 창문만 본다잖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좀 불안하더라. 혹시 진짜 뭔가 아는 거 아니야? 몰라. 근데 그 시계도 좀 이상했어. 안 움직이더라. 소문은 사실이 없어도 방향을 가진다. 방향을 가진 소문은 공기보다 빠르게 사람들 사이를 파고든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의 시선이 말보다 먼저 행동을 바꾸게 만든다. 저녁 무렵 그는 창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아이가 따라붙었다. 저기요. 사람들이 요즘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냥 괜히 걱정돼서요. 혹시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하트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길게 소리를 냈다. 그날 밤 건물의 3층 창문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커튼이 살짝 들썩이며 안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아무도 그걸 똑바로 보진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봤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더 단단한 확신을 담아 속삭일 것이다. 이상한 일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번질 때 본격적인 파장을 일으킨다. 며칠째 이어진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며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어젯밤에 창문에 불빛이 비쳤대. 그 노인이 뭐 들고 있더래. 그거 봉투 아니야? 서류 같은 거. 그걸로 뭘 하려는 거 아닐까? 에이, 근데 진짜 좀 수상하긴 하지. 처음엔 단순한 수군거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말에 근거 없는 확신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누군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아침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골목을 따라 걸어왔다. 하트의 바퀴가 바닥의 홈을 또각또각 짚어 나갔다. 햇빛은 건물 벽을 따라 흘렀고 3층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공기가 조금 달랐다. 그가 나타나기 전부터 건물 주변엔 몇몇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경비도 관리인도 그리고 몇몇 세입자들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류 봉투를 든 관리인의 발소리가 계단을 툭툭 내려왔다. 그의 시선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제는 그냥 일상처럼 돼버렸네요. 그렇죠. 관리인의 목소리에는 묘하게 승인을 요구하는 어조가 섞여 있었다.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말투였다. 그때 한 남자가 나섰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 매끈한 구두, 눈에 띄는 시계. 건물주 아들이었다. 여기
또 계시네요. 며칠째 뭐 하시는 건데요? 우리 건물 앞에서 창문만 보고 있고 봉투 들고 있고 솔직히 말해요. 뭐 하려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봉투를 살짝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다. 종이의 마찰음이 아주 짧게 울렸다. 적어봤죠. 뭔가 있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귀에 닿자마자 확신처럼 굳어졌다. 맞아.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저 창문도 맨날 보고 있잖아. 소문은 이제 눈앞의 장면과 뒤섞이며 증거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건물 안쪽에서 났다. 천천히 올라가다가 덜컥 멈추는 소리. 그 소리는 그에게 익숙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긴장을 부추기는 신호음이었다. 들었어요? 또 올라가잖아. 봐, 뭔가 있잖아. 이 타이밍에 또 저렇게 수상하지 않아. 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저기요. 그냥 매일 이 시간에 오셔서 창문만 보시고 가시잖아요. 저분이 뭔가 나쁜 일 하시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골목의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건물주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럼 도대체 왜 매일 이러는 건데요? 말을 안 하잖아. 말을. 그의 말끝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때 봉투 한쪽이 바람에 살짝 들렸다. 안쪽에서 무언가의 모서리가 잠깐 드러났다. 흰색 종이의 일부였다. 단 1초 남짓한 순간.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봤다고 말했다. 봤어. 뭔가 문서 같았어. 맞아. 무슨 서류지.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말은 눈보다 빨랐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잠깐만요. 건물주 아들이 그의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거 좀 봅시다. 뭐가 들었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손대지 마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안엔 확실한 경계가 있었다. 왜요?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숨기고 있는 거 맞네. 진짜 뭔데요, 그게? 그의 발끝이 봉투에 살짝 닿았다. 종이가 스치며 얇은 소리를 냈다. 골목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비가 중간에 나섰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러시면. 하지만 이미 주변의 시선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 있었다. 그 봉투 안에 뭔가 있다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모두의 표정을 바꾸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 소리가 건물 안에서 울렸다. 아이가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3층.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퍼졌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누군가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다. 그리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었다. 이거 찍어놔야 돼. 요즘 세상에 증거 없으면 안 돼. 스마트폰의 렌즈가 그를 향했다. 카메라의 붉은 녹화 불빛이 켜지자 골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다. 아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그냥 괜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나서? 넌 뭘 알아? 그냥 전 며칠 동안 봤거든요. 나쁜 분 아니에요. 아이가 뭘 안다고. 주변에서 웃음이 섞인 소리가 퍼졌다. 가볍고 그러나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오는 소리가 났다. 덜컥 하는 소리가 이번엔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위로 올라갔다. 3층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닫힌 창문이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신고 전화가 한 통 들어갔다. 여기 수상한 사람이 며칠째 건물 앞을 서성입니다. 뭘 들고 다니면서 3층을 계속 보고 있어요. 경찰이 좀 와야 할 것 같아요.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이 아니라는 걸 굳이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저녁 무렵 경찰차가 골목 어귀에 천천히 들어왔다. 파란 경광등이 건물 벽을 따라 돌아가며 창문에 어지럽게 비쳤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봤지? 결국 이렇게 되잖아. 처음부터 이상했어. 저 봉투. 경찰이 열어보려나. 아이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시계는 아직도 멈춰 있었다. 하지만 공기의 흐름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이 행동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저녁 공기가 골목을 감싸 안았다.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이 서서히 가라앉고 대신 정체 모를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경광등이 건물 벽을 따라 번쩍이며 닫힌 3층 창문에 어지러운 빛의 무늬를 그렸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지만 눈은 모두 한 곳에 고정돼 있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짧고 묵직한 쿵 소리. 경찰 2명이 천천히 다가왔다. 경비와 관리인이 앞장섰고 건물주 아들은 팔짱을 낀 채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바로 저분이에요. 며칠째 여기서 저러고 있습니다. 창문만 뚫어져라 보고요. 봉투를 들고 계속 서 있어요. 작은 목소리들이 겹치며 경찰의 귓가에 흘러들어갔다. 그 말들은 마치 이미 조사가 끝난 진술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카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창문은 변함없이 닫혀 있었다. 단지 공기만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제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봉투는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 종이가 살짝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거 뭐예요? 건물주 아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봉투,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경찰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저렇게 꽉 쥐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의 말은 경찰을 향한 듯 했지만 사실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선동에 가까웠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나요? 경찰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시계가 가로등 불빛을 잠깐 반사했다. 짧은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만지시면 안 돼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 거예요. 아무한테나 보여줄 이유 없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잠시 쏠렸다. 그러나 어른들의 표정엔 애가 낄 때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스쳤다. 그때 한순간에 돌발적인 바람이 골목을 스쳤다. 종이들이 가볍게 흔들렸고 그의 봉투도 미세하게 들썩였다. 모서리 쪽이 살짝 벌어지면서 안쪽에서 흰색 서류 한 장의 모서리가 드러났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다. 봤어. 안에 서류 있어. 맞아, 봤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눈보다 빠른 말이 다시 공기를 점령했다. 경찰의 손이 봉투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잠깐만요. 안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들지 마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경찰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골목을 가로질렀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거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간 그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다. 짧고 얇은 마찰음과 함께 봉투가 골목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쪽에서 서류 한 장이 살짝 튀어나왔다. 모두가 본 건 단 한 줄, 봉투 겉면에 적힌 작은 글씨였다. 재단 위임장, 재단. 뭐야, 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 무슨 재단? 강남에 있는 그거 아니야? 설마. 공기가 단번에 흔들렸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커지고 그 소리는 어느새 웅성거림으로 번졌다. 그 순간 아이가 봉투를 주워들었다. 손에 닿은 종이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약간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돌려드릴게요. 아이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다시 품에 안았다. 눈빛이 아주 잠깐 아이를 스쳤다. 짧았지만 그 안에는 감사의 기색이 있었다. 경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건 우리가 임의로 열 수 있는 성질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냥 열어보면 되잖아요. 건물주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건 함부로 못 여는 겁니다. 경찰의 단호한 말에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순간 줄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궁금증과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때 건물 안에서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묵직하고 낮은 쿵 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건물로 향했다. 3층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봉인되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카트를 밀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단지 시선만이 따라붙었다. 그 시선 안에는 의심과 궁금증,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만이 그를 끝까지 바라봤다. 저기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멈춘 시계 위로 가로등 불빛이 한 번 더 스쳤다. 마치 짧은 신호처럼. 아이의 손에는 방금 전 봉투에서 떨어졌던 작은 종이 조각이 남아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엔 희미하게 3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날 밤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강남 재단 관계자, 수상한 노인 정체는. 사진엔 그가 봉투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댓글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봤다. 나도 그 사람. 재단이라니 진짜야? 이거 뭔가 큰 거다. 3층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봉투는 골목에 없었다. 누군가의 손을 거쳐 어디론가 옮겨져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진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다.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도 커피 기계의 쉬익 소리도 들렸지만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깔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진공처럼 소리들이 어딘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가 나타난 시간은 언제나와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어제와 달랐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낯선 경계와 묘한 호기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거리를 둔 공기가 섞여 있었다. 그가 창문을 올려다보자 몇몇은 속삭였고 몇몇은 괜히 시선을 피했다.
소문이 한 번 사건을 통과하면 그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처럼 남는다. 지금 골목의 분위기는 정확히 그랬다. 그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익숙한 자리에서 멈췄다. 햇빛이 시계 유리 위에 부딪혀 짧은 반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초침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어제의 파란 경광등이 비쳤던 건물 벽면만이 마치 불길한 흔적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관리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다.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좀 시끄러웠잖아요. 다들 신경 곤두서 있던데요. 그 봉투,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그의 시선은 봉투로 향했지만 손은 뻗지 않았다. 어제의 경찰 경광등,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에게도 남은 듯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덜컥 하는 특유의 멈춤. 그는 그 소리를 듣자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창문을 다시 올려다봤다. 커튼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커튼 아래쪽이 아주 살짝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커튼을 스쳤다가 놓은 듯한 모양. 그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봉투 누가 가져갔던 거예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골목에 없었어요. 어디 가신 건 줄 알았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살짝 쓰다듬었다. 봉투는 어제와 달라 보였다. 접힌 자국이 조금 깊어졌고 표면의 질감도 약간 뻣뻣해져 있었다. 아이는 그 변화를 눈치챘다. 그거 어제랑 조금 달라졌어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만큼은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경비실 앞에서 짧은 대화가 오갔다. 어제 경찰까지 왔잖아. 그 봉투 재단 어쩌고 써 있었다며.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꽉 쥐고 다니겠어?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노인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게 더 이상해. 대화는 짧았지만 말투에 묘한 단정 짓는 뉘앙스가 배어 있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또 다른 사람의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다시 새로운 근거로 작용하는 방식. 골목은 점점 의심의 구조물을 세워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건물 안에서 또 서랍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이전보다 길고 묵직했다. 마치 무언가를 꺼내다 다시 집어넣는 소리였다. 그는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아이도 고개를 들었다. 또 났어요. 그 소리. 어제도 그제도 똑같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분위기에 눌려서라기보다 자기 말이 점점 진짜가 되어가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때 골목 한쪽에서 사진을 찍는 셔터음이 들렸다. 스마트폰을 든 사람이 있었다. 화면을 확대해 봉투와 그의 모습을 찍고 있었다. 저거 그 사람 맞네. 어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진. 가까이서 찍어야 돼. 증거가 필요하잖아. 작은 목소리들이 다시 얽혀 공기를 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시계를 한 번 바라봤다. 초침은 여전히 제자리. 하지만 그 제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었다. 저녁 무렵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골목을 떠났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아주 잠깐 들썩이며 안쪽의 실루엣이 스쳐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한참 바라봤다. 그 순간
시계 유리 밑에서 아주 작게 틱 소리가 났다. 정말로 들으려는 사람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리. 아이는 깜짝 놀라 그를 돌아봤다. 지금 소리 났어요. 시계에서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계를 한 번 쳐다보고 천천히 발기를 돌렸다. 바퀴가 바닥의 홈을 또각또각 짚어 나갔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길게 메아리 쳤다. 그날 밤 골목 어귀에 낯선 차가 잠깐 서 있었다. 불이 꺼진 채로 누가 타고 있었는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그 차가 떠난 후 골목에 남은 건 묘하게 눌린 정적과 멈춘 시계의 유리 위에 비친 희미한 달빛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흐린 아침이었다. 햇빛 대신 흐릿한 구름빛이 골목을 덮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의 발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골목은 정적에 가까운 고요로 시작됐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공기 같았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골목에 나타났다. 품에 안은 봉투는 여전히 단단했고 시계는 멈춘 자리 그대로였다. 그가 자리를 잡자 커튼 아래로 스며들던 바람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건물 안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짧지 않았다. 누구도 받지 않는 전화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1층을 지나 계단을 타고 골목까지 번지는 그 소리는 묘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 어떤 감정을 건드렸다. 누군가는 발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다. 저 소리 처음 들어봐요.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이 시간에 오셨는데 저 전화 소리는 처음이에요. 그는 대답 대신 시계를 잠깐 바라봤다. 멈춘 초침은 어제와 같은 자리였다. 그러나 전화 소리와 초침의 정지는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멈춘 시간 위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오는 듯한 느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관리인과 건물주 아들, 그리고 몇몇 세입자들이 골목으로 나왔다. 표정에는 피로와 긴장, 그리고 오늘은 뭔가가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또 오셨네요. 관리인이 말했다. 오늘은 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 봉투, 그거 뭐예요? 대체 왜 여기 매일 서 있는 건데요? 건물주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재단 위임장이라는 거, 그거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숨기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봉투로 쏠렸다. 전화벨 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건물 안 어디선가 누군가가 걸었지만 받지 않는 전화.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도착을 기다렸다는 듯 정확한 타이밍에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요, 그 전화 3층에서 나는 거 맞죠? 저 며칠 동안 들었어요. 그 소리 항상 이 시간에 3층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커튼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전화벨 소리는 분명 3층 창문 뒤에서 울리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 3층에 누가 살고 있죠? 계약은 몇 달 전부터 공실인데. 공실인데 전화가 왜 울려? 그게 나도. 짧은 대화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때였다. 시계에서 다시 한 번 틱 소리가 났다. 아주 작고 짧았지만 분명한 소리. 아이가 숨을 들이켰다. 또 났어요. 시계에서. 그의 시선이 서서히 위로 향했다. 3층 창문. 커튼 아래쪽이 바람도 없이 살짝 들썩였다. 그 순간 전화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말소리 같기도 하고 기계음 같기도 한 낮고 떨리는 소리였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돌아오셨군요. 목소리는 분명히 3층 안쪽에서 나왔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누가 방금 들었지? 분명 들었지. 3층에서 소리 났어. 웅성거림이 골목을 덮었다. 건물주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과 경계가 동시에 스쳤다. 거기 공실이라니까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근데 방금 분명히 전화도 울렸잖아. 그 목소리도. 그는 천천히 카트를 옆으로 밀어두고 두 손으로 봉투를 가슴께로 붙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주 낮고 짧은 숨소리와 함께 한마디였다. 이제 됐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입으로 향했다. 건물주 아들이 다급히 소리쳤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는 천천히 시계를 들어 올렸다. 멈춘 시계의 초침이 잠깐 아주 짧게 움직였다. 틱. 그 순간 3층 창문이 스르륵 열렸다. 커튼 사이로 나타난 것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얼굴이었다. 건물주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층 창문 안쪽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의 아버지, 즉 건물의 실제 주인이 서 있었다. 그게 어떻게 분명 병원에 계신다며. 저 사람 누구야? 창문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래, 돌아왔다. 이제 말할 때가 됐다. 목소리는 분명 전화벨이 울리기 직전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봉투를 들어 올려 창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창문 안쪽의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다. 지금까지 믿고 싶었던 이상한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건물주 아들이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그의 시계는 그 순간 완전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침이 또각또각 울리며 골목의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시간의 복귀였다. 그날 저녁 커뮤니티엔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다. 공실이라던 3층, 실제 주인 등장 진실은?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 노인, 재단 이사장이래. 건물주 아버지였다며. 3층은 사실. 댓글은 빠르게 달렸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었다. 봉투 안의 내용, 아버지의 귀환, 시계의 멈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모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내일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멈춘 뒤에도 골목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다. 3층 창문이 열리며 모습을 드러낸 순간 사람들의 속삭임과 웅성거림은 마치 물 위에 던진 돌멩이처럼 퍼져나갔다. 그동안 소문과 오해로 쌓아 올렸던 이상한 노인이라는 이미지는 단 한 번의 창문 개방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부서진 자리에 남은 건 진실의 안도감이 아니라 당혹 분노 수치 불신이 얽힌 혼탁한 공기였다. 건물주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3층 창문 너머 아버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안엔 오랜 시간 누적된 의도와 결심이 스며 있었다. 그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은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고 골목엔 또각또각 소리가 귓가에 들릴 만큼 또렷하게 울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곳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 같았다. 그때 건물주 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왔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창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만해라. 그 짧은 한마디에 골목의 공기가 뚝 멈췄다.
모두 다 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순간 사람들 사이에 억눌렸던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무슨 뜻이야?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저 아들이 뭘? 건물주 아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저는 그냥. 창문 안쪽의 목소리는 다시 울렸다. 그 봉투 내가 보낸 거다. 그의 손에 들린 봉투가 골목의 모든 시선을 다시 끌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눈앞의 상황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재단 위임장, 멈춘 시계, 공실이라던 3층, 그리고 나타난 아버지.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쏠리던 오해의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건물주 아들이 소리쳤다. 왜요?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 자리를 내가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겠지. 당연하잖아요. 제가 여기 지키고 있었잖아요. 지켜. 내가 한 짓은 지킨 게 아니라 숨긴 거다. 사람들의 눈빛이 급격히 달라졌다. 그동안 불청객을 향하던 시선이 점차 그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사진, 소문, 오해가 순식간에 뒤집히자 분위기는 질문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장면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봉투에 뭐가 있는 거야? 재단 위임장이라면서. 그럼 이 건물은? 건물주 아들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제 거예요. 원래부터 아버지가 다 저한테 넘기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몰래 계약서를 바꿨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위임장은 내가 손댈 수 없는 거다. 그건 재단의 것이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 없었으면 이 건물도. 그만해라. 3층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벽을 울릴 만큼 묵직했다. 그의 시계 초침이 딱 하고 멈추더니 곧 다시 움직였다. 골목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떨렸다. 그때 한 세입자가 나섰다. 저 몇 달 전부터 임대 계약 이상했어요. 주인 바뀌었다고 해서. 나도. 서류에 이상한 도장이 있었어. 그거 아들이 꾸민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분노, 불신,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건물주 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다. 다들 조용히 해요. 이건 가족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적인 파문으로 번진 상황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 다시 등장했다. 렌즈가 그를 향했다. 저 사람 결국 진짜 수상한 건 아들이었네. 사진 찍어. 이건 뉴스감이다. 아이는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곁에서 시계 소리는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창문을 한번 올려다봤다. 아버지와의 눈빛이 정확히 마주쳤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무언가의 결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골목은 경찰차, 기자, 주민들로 가득 찼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찍던 카메라들이 오늘은 건물주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뒤집혔다. 커뮤니티에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재단 이사장 등장, 아들의 비밀 드러나. 이사장 아들, 계약서 위조, 정황. 댓글들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다. 역시 봉투가 열쇠였네. 그 노인 아니, 이사장이었어. 3층이 그냥 공실이 아니었잖아. 창문은 다시 닫혔다. 하지만 그 닫힘은 이전과 달랐다. 숨김의 커튼이 아니라 모든 걸 드러낸 뒤의 마무리 커튼이었다. 시계 초침은 계속해서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 발짝 골목 안쪽으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 짧은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골목을 가로질렀다. 그날 밤 이 골목의 공기는 폭발의 잔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폭발이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묘한 정적이 찾아온다. 사람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잦아들고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밤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이라기보다 마치 폭풍의 여진 같았다. 잔잔하지만 어디선가 아직도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는 느낌. 그날 밤 골목 어귀에는 낯선 차량이 한 대 더 서 있었다. 불이 꺼진 상태였다. 누군가가 건물의 3층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있었다. 클릭 소리도 없이 무음 촬영.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분명 봉투와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의 일상은 겉보기엔 돌아온 듯했다. 트럭이 지나가고 커피숍 문이 열리고 신문이 문틈에 꽂혔다. 하지만 발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누군가를 지켜보는 발걸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호흡, 사진을 찍는 손의 움직임이 공기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는 어김없이 골목에 나타났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다가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더 이상 수상함이나 의심은 없었지만 대신 이제 뭘 할까라는 주시와 경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골목에 들어섰다.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품 속의 봉투를 한번 바라봤다. 어제의 소동 이후 봉투는 여전히 닫힌 채였다. 겉면에 재단 위임장, 글씨는 더 또렷해 보였다. 커뮤니티엔 밤새 새로운 글들이 쏟아졌다. 아들, 계약서 위조 정황 드러나. 재단 이사장 본인 등장, 골목 소동 진실은. 3층 공실 사실은 임시 사무실이었다. 댓글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자료, 캡처, 추적 기록으로 바뀌어 있었다. 저 CCTV에 찍힌 거 봤어요? 그 차, 어젯밤에도 있었어요. 그 노인, 이사장이래요. 몇 년 전부터 여기 들락날락했대. 그럼 봉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골목에 나타났다. 이번엔 조용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3층을 한참 수색했다. 그 사이 그는 골목 끝에 서서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계 초침은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소리였다.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저씨는 그걸 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봉투를 아이에게 보여줬다. 아이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은 단단했고 오래된 냄새가 났다. 아이는 한동안 말없이 봉투를 바라봤다. 이거 무거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셔터 소리가 났다. 렌즈가 그와 봉투, 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찍혔어.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다. 누가 계속 찍고 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한번 바라봤다. 초침은 묘하게 일정한 속도로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날 저녁 한 장의 CCTV 캡처가 온라인에 퍼졌다. 밤의 건물 주변을 맴도는 정체불명의 인물, 렌즈, 차량. 이거 어제 차 아니야? 누군가 봉투를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닌 거네. 댓글들은 단순한 사건 정리를 넘어 다음을 예감하는 어조로 변해갔다. 아이는 골목을 떠나기 전 그에게 말했다. 무서워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턴 조용히 지켜봐야 해. 그날 밤 골목엔 불빛이 하나둘 꺼졌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3층 창문에는 커튼이 다시 내려졌고 시계는 정확한 속도로 초침을 옮기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셔터 소리가 아주 작게 한 번 더 들렸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봉투를, 건물을 추적하고 있었다. 며칠 뒤 골목은 다시 평소의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다. 트럭이 일정한 시간에 들어왔고 커피 머신의 스팀 소리가 다시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쳤고 경비실 앞에도 익숙한 잡담이 오갔다. 하지만 그 일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공기 어딘가에 미묘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창문을 올려다보다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봉투 얘기를 하다가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밤마다 셔터 소리와 발자국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골목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봉투가 없었다. 품속에서 사라진 봉투 대신 손에는 작은 시계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초침은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고 유리면엔 아침 햇살이 고요하게 비쳤다. 그가 자리를 잡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봉투 어디로 간 거예요? 그날 이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는 잠시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시계를 들어 올렸다. 햇빛이 시계 위에서 반사되어 아이의 얼굴에 닿았다. 이제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은 묘하게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3층 창문은 다시 닫힌 상태였다. 하지만 그 닫힘은 처음처럼 차갑고 불길하지 않았다. 커튼은 가볍게 흔들렸고 바람이 스며들어 창문 안쪽의 고요함을 살짝 드러냈다. 아버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았고 아들은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말은 어느새 확신이 아닌 회상과 추측의 어조로 바뀌어 있었다.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지난 며칠간의 사진과 글들이 천천히 아래로 밀려 내려갔다. 그 사건 기억나? 그 노인 아니, 이사장 얘기 말이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말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잊지 않았다. 특히 봉투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끝까지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잠시 창문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조금 조용해졌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조용했어.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말에 아이는 잠시 시선을 시계에 머물렀다. 초침은 또각또각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골목의 공기와 어울려 하나의 기억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골목은 햇살이 길게 들이운 채로 고요히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커튼 뒤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그는 카트를 천천히 밀며 골목을 걸어 나갔다. 뒷모습 위로 가로등이 켜졌고 시계 유리가 빛을 한 번 반사했다. 그 순간 아주 작게 틱 소리가 울렸다. 그건 마치 한 시대의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 같았다. 그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에도 그의 발소리와 시계 소리는 한동안 잔잔히 남아 있었다. 그 소리는 시간의 흐름 속으로 스며들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귀에 들릴지도 몰랐다. 그날처럼, 그 골목처럼, 그리고 그 시계처럼.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장을 함께 펼쳐주세요.